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모델이죠. 새롭게 출시된 아반떼 N,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시승기는 앞서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외관과 내관에 대한 리뷰라는 걸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스 레코더에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담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너무나도 맑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눈 뜨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N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면부 위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실내와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출력 같은 경우에도 바뀌지 않았고 전면부 디자인 위주로 변경이 되었는데 전면부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전 아반떼 N도 멋있었지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번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은 처음 만들 때부터 아반떼 N을 염두에 두고 만든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반떼 N과 정말 찰떡으로 어울리는 그런 아주 멋지고 스포티하고 아주 강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쭉 수평형, 가로형으로 되어 있고 훨씬 더 차를 낮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높이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서 보여드리면 차 높이가 진짜 낮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보닛을 만져야 될 정도로 제가 딱 쓰잖아요. 허벅지 밑에 시작점 정도, 요 대퇴근 시작점 정도의 요 보닛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아반떼보다도 더 낮아진 와이드 앤 로우 형태를 가졌습니다. 사실 스포츠카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와이드 앤 로우예요. 사실 전륜구동 모델이어서 그렇게 와이드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낮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신형 아반떼 N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장 컬러는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이라는 컬러입니다. 아마 퍼포먼스 블루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반떼 N을 상징하는 컬러인데 이 얼티메이트 레드 같은 경우에도 이 아반떼 고성능의 느낌을 훨씬 더 살려주면서 실제로 보면 펄감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레드, 막 쨍한 레드가 아니라 약간 와인빛 펄감이 들어간 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엠블럼도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부 범퍼라든지 여기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레드 앤 블랙 조합이 훨씬 더 고성능 차다라는 걸 강조해주는 컬러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N답게 하단 범퍼 디자인이 상당히 과격한데요. 하단 범퍼는 여기 에어 인테이크가 모두 다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뚫려 있고 하단도 뚫려 있어서 최대한 많은 공기를 흡입해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보면 주먹 하나, 두 개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높은 방지턱이라든지 낮은 주차장 진입할 때는 좀 더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손가락으로 보여드리면 딱 한 뼘도 안 되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아반떼 N을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다 긁히거나 아니면 부서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엔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의 측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측면에서는 페이스리프트지만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이 전면부, 이 헤드라이트, 이 라인 쪽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측면에서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크게 바뀐 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 휠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됐고 이 휠은 옵션 휠입니다. 기본 휠이 아니라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단조 휠이고 19인치 휠입니다.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레드 캘리퍼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PS4S가 들어가 있습니다. PS4S는 정말 고성능이거든요. PS4보다 위에 있는 PS4S인데 정말 달리기 성능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타이어고 썸머 타이어이기 때문에 날씨가 지금처럼 좋을 때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좀 유의해서 운전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와 바디 차체 간의 공간을 보면 이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따로 서스 튜닝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순정이지만 상당히 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를 굉장히 낮게 세팅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핸들링이라든지 서스펜션을 확실히 좀 보강하고 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신형 아반떼 N의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부도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 모델과 거의 똑같은 후면부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정식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엠블럼이라든지 레터링도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 디퓨저라든지 이 듀얼 싱글팁 머플러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옵션에 따라서 이 싱글팁 머플러를 카본으로 바꿀 수도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카본까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하나로 잇는 이 테일램프 기본적으로도 멋지게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면부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면부 위주로 변경되었고 후면부는 이전 모델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신형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는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거의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중 접합유리는 아니고요.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탑재되어 있는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내리고 올리고가 모두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고요. 하단에서는 스피커 커버 적용되어 있고 도어 캐치, 손잡이, 제일 안쪽에서는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러 접고 펴고 문 잠그고 열고요. 4개의 윈도우 적용되어 있지만 조수석도 수동입니다. 오토는 아니에요. 운전석만 오토로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뒷좌석 창문 못 열게 락 거는 버튼과 이 손잡이 수납 공간을 막혀 있습니다. 하단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이 폭이 좀 좁아서 물병을 넣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스티어링 휠을 한번 살펴보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아이오닉 5N처럼 여기 N 마크가 적용되진 않았고 현대 로고가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보다는 무광이 좀 더 멋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N으로 넣어줬으면 좀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핸들 왼편에서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볼륨 이전곡 담고 통화 즐겨찾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들어가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옵션이 적용돼 있어서 해당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하단에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N 버튼이 2개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NGS라고 해서 N 그린 시프트, 아이오닉 5N은 NGB, N 그린 부스트인데 명칭만 다르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부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 N 버튼은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세팅 값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누르면 이렇게 N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제가 왼쪽은 커스텀 1, 여기 오른쪽도 한 번 누르면 N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커스텀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2는 제가 모든 세팅을 다 스포츠로 해놨고요. 커스텀 1은 모두 다 스포츠 플러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전자가 이제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은 10.25인치 세팅이고 오른쪽 중앙 모니터도 10.25인치 듀얼 스크린인데 약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콕핏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왼쪽과 오른쪽은 패들 시프트 적용되어 있고 다운 시프트와 업 시프트 모두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여기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시트와 마찬가지로 수동이고요. 그리고 중앙 모니터 메뉴들을 한번 볼게요. 아반떼와 똑같은 메뉴긴 하지만 여기 N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N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픽도 신경을 많이 써놨고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 랩 타이머, 브레이크 압력까지도 표시가 되고요. 아마 주로 쓰시는 메뉴는 커스텀 1, 커스텀 2 설정일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1은 이렇게 노멀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플러스까지 가능하고 스티어링,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ELSD, 그 ESC 그리고 배기 사운드까지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커스텀 2도 물론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아반떼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사운드를 또 한번 볼게요. 사운드를 설정해 보면 여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도 있는데 여기서 상세를 설정 들어가면 여기 각각의 또 이 사운드를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중에 하이 퍼포먼스가 가장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 퍼포먼스로 세팅을 하고 주로 탔는데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서는 엔진 시동 버튼과 이 물리적 버튼들, 비상등 여기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에어컨 공조장치 세팅이 가능합니다. 돌려서 온도 설정하고요. 그리고 세기 조절하고
AC 버튼과 바람의 방향 조절하고 공기청정 기능, 조수석 온도 별도 조절, 누르면 싱크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 3단계. 지금 이 시승 차량에는 이 M 버킷 시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따로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오닉 5N은 이 시트가 적용이 돼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이오닉 N과는 옵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유리, 뒷유리, 핸들 열선, 내부 공기순환,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있고 12V C것 잭거, A타입, C타입 충전 포트 있어요. 이 제가 선을 꽂아 놓은 이유는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선이 있어야 됩니다. 무선은 아니고. 이 아래쪽을 보면 드라이브 모드도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에코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야간에 내가 아반떼 N을 즐기다가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데 소리를 좀 조용히 가고 싶다 하면 뭐 에코나 노멀 모드로 진입을 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피해 안 주고 조용하게 귀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만족스러웠어요. 저도 저녁에 아반떼 N을 시승 끝나고 들어갔었는데 에코로 놓으니까 일반 아반떼랑 큰 차이 없이 조용하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카메라, 후방 카메라와 서라운드 카메라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카메라 화질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좋게끔 잘 되어 있고요. 주차 센서,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원래는 이게 핸드 브레이크인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 오토홀드, 그래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서 이 수동 변속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NDCT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두 개, 따로 커버는 없고요. 그리고 이 아반떼 상징적인 인테리어죠. 이거 잡을 수 있는 바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열어보면 암레스트 내에는 따로 USB 포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닝 쪽을 보게 되면 헤드라이닝은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하이패스도 사용하기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지금 블루링크 그리고 빌트인 캠도 적용되어 있고 SOS 버튼, 썬루프도 있습니다. 썬루프는 근데 파노라마는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열고 수동으로 닫아주시고 전동으로 이렇게 올리고 닫고 그리고 완전 개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파노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흡연자가 아니시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저라면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썬루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뒷좌석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좌석 시트는 제가 운전하던 포지션으로 맞추고 조금 더 뒤로 이 정도. 저는 좀 스포츠카 탈 때 타이트하게 맞추는 편이어서 이 정도 맞추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아반떼 N 뒷좌석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직접 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을 딱 탔을 때 느낀 점은 앞좌석보다는 확실히 포지션이 꽤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살짝 머리가 닿습니다. 제 키가 178인데 제가 앉았을 때 머리가 살짝 닿는 부분이 있고, 근데 레그룸은 상당히 넓습니다. 레그룸은 제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추면 한 뼘 이상 정도 되는 레그룸이 나오게 되고, 창문을 열었을 때 다 내려가지는 않는데 뭐 요만큼을 남겨놓고 창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열선 시트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송풍구도 있습니다. 송풍구도 있고 C타입 포트 두 개 마련되어 있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소재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컵홀더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팔걸이와 컵홀더는 제공하지 않는 시트예요. 그리고 실내 룸미러는 가운데 하나 있고 백색 등으로 이렇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에서 새롭게 출시된 고성능 차량인 아반떼 N에 대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기능,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전달드렸으니까요. 시승기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